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확산 단계인데요. 저희 오토메이션 엔지니어의 전체 IT 프로그램에 대한 지금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온보딩하고 어떤 플래닝하고 실제 구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와 ROI 체크를 하고 이걸 제도화하는 전체 저희 스틱 여기에 대한 각각 타스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나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목사분이 진행을 하시면 저희 같이 행사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 방금 보여드렸던 이 단계 중에서 저희가 확산을 한다고 하면 그냥 파트너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고객사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온보딩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약 한 4주에서 6주 정도 기간을 해서 기본적인 교육과 실제 구축을 현업분들이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IT 담당자나 앞으로 내부적인 IT 유지보수 조직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을 저희가 온보딩 프로그램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기본적인 교육과 그 다음에 실제 파일럿까지는 어느 정도 검증 단계였고요. 실제 이거를 대규모 전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아키텍처적인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솔루션 자체가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 고객사에서 한계에 맞게 운영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온보딩 진행을 하실 때 이런 아키텍처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서 좀 준비를 해주시라고 공고를 드립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온보딩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하면 실제 이걸 추진하기 위한 어떤 COE 조직을 설립을 하고 실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COE 설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토바이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저희가 한 5주 정도 기간에 통해서 먼저 여러 가지 현황을 좀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좀 내부적인 심사 평가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어떤 COE 플레이북이라는 거를 저희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워크샵을 좀 진행을 해서 실제 COE가 어떤 조직 체계로 구성이 되고 어떤 프로세스와 어떤 아레나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쭉 이렇게 이런 플레이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COE가 구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COE가 실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서 돌아가는 스크립트들을 대해서 실질적인 역할들을 계속 수행하시게 되시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COE 플레이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만든다고 하면 여러 가지 확산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고 테스트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세스나 아니면 요구사항을 다루는 팀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거버넌스 체계는 어떻게 하고 실질적인 이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상태 단위 프로젝트들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플레이북의 여러 가지 오퍼레이팅 모델이나 그 다음에 역할들, 딜리버리 모델 이런 걸 통해서 한마디로 핸드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기본적으로 가질 수도 있지만 아까 이 앞단에서 이런 분석을 하는 이유는 어떤 조직 체계나 프로세스 체계는 조직 고객사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객사 현황이나 이런 걸 맞춰서 저희가 이런 플레이북을 구성을 해서 고객들이 잘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 이제 플레이북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아마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실제 프로젝트 수행입니다. 수행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 그대로 개발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크게 이제 두 단계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어떤 전사 업무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 개발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이제 단계별로 끊어서
말 그대로 요구사항 분석, 그 다음에 구현 이거를 계속 스크립트로 반복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뭐 거기서 현황이나 아니면 목표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리파이먼트를 분석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제 구현에서 운영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뭐 저희 RPA만이 아니라 국내와 해외의 가장 다른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그 비율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뭐 제 SIA 프로젝트에서도 실제 어떤 분석 설계 부분을 좀 기간이 짧지는 않지만 개발 테스트 기간이 훨씬 길죠. 근데 실제 RPA 구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RPA는 굉장히 빠르게 업무에 대한 분석을 하고 구현을 해서 결과를 보고 다시 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을 반복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실제 공리적으로 해보면 여기까지 프로세스에 대한 그 프로파일링을 요구사항 분석을 얼마나 자세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뒷부분에 이 구현하는 이 기간과 테스트하는 부분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그 경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많은 이 방법론 이 단계별로 많은 분석들을 하게 됐지만 여기서 과연 우리가 어떤 자동화하려고 하는 프로세스가 어떤 것이고 어떤 부분들이 있고 어떤 뭐 예상 요청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더 많은 시간을 쓰셔서 이런 분석 부분을 잘 하셔야 실제 자동화를 하시고 운영하시는 데도 시간을 줄이고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방금 단계에 대한 약간 뭐 산출물들과 과연 각 단계들이 종료 기준을 좀 써놨는데 이분이 뭐냐면 방금 이 단계들을 진행을 하시고 나서 이 단계가 끝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다음 구축 계획에 대한 부분을 항상 사인오프를 하는 걸 저희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정도 사인오프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요구사항 주신 부분과 요구사항 주신 부분과 그 구현하실 부분에 있어서의 그 온라인을 눈높이를 맞추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아마 여기 업무팀에서 관심이 많으실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를 식별을 하는데 뭐 어떤 걸 가지고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의 인풋은 어떻고 거기에 대한 사용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에 대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저희가 이걸 그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난이도나 투자도를 좀 설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중요도라든지 볼륨 정보들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기본적인 프로세스 에너지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펑션들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그 솔루션 벤더마다도 좀 다르실 거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수행하시는 파트너분들도 약간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그 분석 패턴들을 가지고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해서 거기에는 실제 구축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프로젝트 기획하시는 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세스 난이도에 따라서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세스 한 10개를 자동화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계획을 얼마나 잡아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많이 받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 있던 많은 고객사들의 그런 실제 구축을 해서 프로파일을 가지고 로우는 약 10에서 15일, 미디엄은 이 정도, 하이는 최대한 5주에서 6주 정도 이런 프로파일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들과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듈들의 어떤 난이도들을 좀 준비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나중에 필요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좀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PA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행하는 일반적인 실수들이 좀 많으신데 항상 처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려고 하는 거고 이거보다는 이 전체 프로세스 말고 부분을 먼저 좀 자동화해서 목표를 하나씩 클리어해 나가시는 게 좀 더 잘 된다는 거고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담 조직의 모든 일을 한다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모든 조직이 참여를 하셔서 같이 RPA 자동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적으로 어떤 동력을 못 얻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 RPA 이제 로봇을 도입을 했으니까 24시간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RPA 도입하면 이거를 잘 돌렸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걸 해서 하루에 뭐 2시간만 돌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도입효과가 명확하게 나왔다면 그건 RPA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하셔서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이런 성과나 이런 부분을 대부분 COE나 IT 운영 조직에 넘겨버리고 업무 부서가 잘 관리를 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업무 부서들이 항상 챙기셔야 실질적인 그 작동하시는 그런 운영을 실패하지 않고 스케일업을 잘 하실 수 있다. 네,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RPA 성스토어 진단을 좀 하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4가지 레벨을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스트레이트나 디자인이 있냐, 뭐 프로세스가 측정 가능하냐, 뭐 조직이나 구성은 어떻게 되냐, 아키텍처나 기술 어떤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약 4개 영역에 약 한 48개 정도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어세스먼트를 하고 있고요. 그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이 성스토어 모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저희가 실제 시행을 하면 그런 리포팅을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웹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오픈해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이고 저희가 서비스를 하게 되면 한국어로도 같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은 꼭 되면 저희가 이렇게 문의를 드리면 오셔서 한번 문의가 어떤가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단계에서는 아까 이제 개발되었고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제 거버넌스 체계를 공고히 가져가는 거. 그 다음에 프로세스 자동화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프로세스의 자동을 쭉 하셨는데 자,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생깁니다.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 부분들이 계속 잘 챙기셔야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